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내 인생의 대운이 올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운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물처럼 천천히 흘러와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자가 될 만큼 놀라운 대운이 터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신호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관상학이라는 학문이 괜히 생긴 게 아니지요.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표정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면 얼굴의 기운이 달라지지요. 재물운이 크게 오기 직전에는 얼굴에 특별한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과거 사진을 살펴보면 대박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얼굴이 서서히 달라져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운과 대운이 터지기 직전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얼굴을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운이 터지고 말년보기 좋은 얼굴에는 꼭 이 특징이 나타나지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물운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우리 얼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바로 안색의 변화입니다.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얼굴이 어둡고 탁합니다.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음습한 기운이 감돌지요. 그런데 재물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이 탁한 기운이 서서히 걷히면서 안색이 맑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밝아지는 것이지요. 이건 화장이나 피부 관리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기입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도 피곤이 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 뭔가 얼굴이 산뜻해 보인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표정입니다. 운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얼굴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거나 입꼬리가 처져 있거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요. 이런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계심을 주고 좋은 기회가 와도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굳어있던 표정이 풀립니다.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입가에 여유가 생기며 턱선이 부드러워지지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밝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곤함이 감소하는 것도 아주 좋은 징조인데요.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합니다. 얼굴에 지친 기운이 가득하고 눈빛도 흐릿하지요. 그런데 좋은 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같은 시간을 자도 회복이 빠릅니다. 얼굴에서 피곤한 기운이 빠지고 생동감이 돌기 시작하지요.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둡고 무겁던 느낌이 밝고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다만 아직 대운이 완전히 터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물운 상승의 초기 신호라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작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한 달 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안색이 밝아졌나요? 표정이 부드러워졌나요? 피곤함이 줄어들었나요? 만약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대운의 징조 중 하나이지요.
먼저 우리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여러 궁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코와 광대 그리고 턱 라인입니다. 이 세 부위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재물의 그릇을 만든다고 봅니다. 특히 코는 재물궁이라고 불립니다. 코는 우리 얼굴의 중심에서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요.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이 코 부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윤기입니다.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코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모공이 너무나 거칠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운 직전이 되면 이 부위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돕니다. 기름기가 아니라 건강한 광택이지요. 마치 옥처럼 은은하게 빛이 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광대 부위입니다. 광대는 권력과 인맥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재물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광대가 적당히 살아있으면서 색이 균일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통해 돈을 벌게 되지요. 대운 직전에는 광대 부위의 색이 맑아집니다. 칙칙하거나 어둡던 기운이 빠지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바뀌지요. 이건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맑은 기운입니다. 턱 라인도 중요합니다. 턱은 말년운과 재물을 지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부위인데요. 턱선이 흐릿하거나 처져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턱에 탄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몸무게는 변하지 않았는데 턱선이 또렷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얼굴 전체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처진 부분이 당겨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말년으로 향할 때 나타난다면 더욱이 좋은 현상이지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운 직전에는 얼굴의 좌우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운이 막혀 있을 때는 한쪽 눈이 더 작아 보이거나 입꼬리가 비대칭이거나 광대 높이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좋은 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런 비대칭이 조금씩 교정됩니다.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힘이 풀리면서 본연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요. 또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느낌이지요. 바로 그때가 대운과 말년복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얼굴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얼굴의 코와 광대 그리고 턱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얼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눈입니다. 부자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은 눈빛이 선명하다는 것이지요. 흐릿하거나 초점 없는 눈이 아니라 또렷하고 생기가 있는 눈입니다. 이건 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속에 빛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요. 재물운이 강한 사람은 눈동자가 맑습니다. 탁하거나 충혈되지 않고 투명한 느낌을 주지요. 그리고 눈을 뜰 때 흰 자위가 적당히 보이면서 검은 자위가 중앙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판단력이 좋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눈 밑부분이 중요합니다. 관상에서는 이곳을 자녀궁이라고 부르는데 동시에 재물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요. 눈 밑이 푸석하거나 검게 그늘져 있으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밝고 탄력 있게 차 있으면 재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지요.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 눈 밑에 건강한 볼륨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꺼지거나 함몰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느낌이지요. 이건 붓기가 아니라 생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는 재물궁입니다. 부자 얼굴의 코는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크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가 클수록 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코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중앙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지요. 콧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보다는 적당한 높이에 매끈하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끝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의 코끝은 둥글면서도 살짝 위를 향합니다. 처지거나 아래로 향하면 돈이 새어나간다고 하지요. 코끝에 적당한 살이 있으면서 탄력이 느껴지면 재물을 모으는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콧방울입니다. 콧방울이 너무 벌어지거나 구멍이 보이면 돈이 흩어진다고 전해지지요. 반대로 콧방울이 적당히 두툼하면서 콧구멍이 밖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재물을 지키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복코라는 말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성형을 하시려고 하지만 이 부위는 재물복과 말년복에 아주 좋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은 말년운과 직결됩니다. 부자 얼굴의 입은 꽉 다물어져 있으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얇으면 인정이 없어 보이고 너무 두꺼우면 욕심이 과해 보이지요. 적당한 두께의 혈색이 좋은 입술이 재물운을 부릅니다. 특히 입 주변의 기운을 봐야 합니다. 입가에 팔자주름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팔자주름은 복이 있다는 증거지요. 다만 그 주름이 너무 깊게 패이거나 입꼬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면 문제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입가를 보면 주름이 있어도 그 방향이 위를 향합니다. 마치 웃는 듯한 곡선을 그리지요. 이런 입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말년에 편안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마는 기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마가 너무 좁으면 생각이 막혀 있고 너무 넓으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하지요. 부자 얼굴의 이마는 적당히 넓으면서 매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마의 색입니다. 이마가 어둡거나 칙칙하면 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지요. 반대로 이마가 밝고 윤기가 흐르면 좋은 기회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이 트이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 이마에 건강한 광채가 돕니다.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간입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으면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미간은 넓고 펴져 있지요. 두 눈썹 사이가 최소한 두 손가락 이상은 들어가야 재물운이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부위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부자 얼굴이 완성됩니다. 하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 흐름 속에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고 순환하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될 얼굴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관상학에서는 말년운을 보는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입가인데요. 입 주변의 범령선과 입꼬리의 방향이 말년의 운명을 보여주지요.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을 싫어하시는데 사실 관상학적으로는 적당한 범령선은 있어야 복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름의 방향과 깊이가 중요합니다.
법령선이 입꼬리를 향해 부드럽게 흐르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면 말년에 재물이 끊이지 않는 상이지요. 반대로 법령선이 입꼬리를 지나 아래로 확 처지면서 턱까지 이어지면 말년에 고생한다고 전해집니다. 입꼬리 자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는 분들이 많은데 말년운이 약해진다는 신호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입꼬리는 나이가 들어도 수평을 유지하거나 살짝 위를 향하지요.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평소 표정 습관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처지게 되지요.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턱선입니다. 턱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상징하는 부위인데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턱은 둥글면서도 살이 적당히 차 있습니다. 너무 뾰족하거나 각진 턱은 외롭고 너무 무겁거나 처진 턱은 건강이 약해진다고 하지요. 특히 턱 끝 부분을 봐야 합니다. 관상에서는 이 부분이 둥글고 윤택하면 70세 이후에도 재물운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턱 끝이 뾰족하거나 함몰되어 있으면 말년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봅니다. 턱선의 탄력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처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말년운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턱선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광대도 말년운과 연결됩니다. 광대는 중년의 권력과 인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노년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지요. 광대가 적당히 나와 있으면서 살이 푸석하지 않고 탄력 있게 차 있으면 말년에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게 산다고 합니다. 반대로 광대가 지나치게 튀어나오거나 살이 꺼져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면 말년에 외롭다고 전해지지요. 광대 부위의 색도 중요한데 칙칙하거나 검으면 건강이 약해질 신호이고 밝고 혈색이 좋으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상입니다. 말년운이 약한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로 처지는 느낌인데요. 눈꺼풀이 처지고 볼이 처지고 입꼬리가 처지고 턱이 처지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은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상이라 재물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년운이 좋은 얼굴은 나이가 들어도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마가 환하고 눈가가 처지지 않으며 광대에 생기가 있고 입꼬리가 수평을 유지하지요. 전체적으로 얼굴의 중심이 위쪽에 모여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년운과 재물운의 연관성을 짚어야 합니다.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말년에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요. 진짜 부자는 늙어서도 재물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날카롭거나 각지지 않고 둥글고 온화한 느낌이지요.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재물이 들어옵니다.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얼굴에 불안하거나 조급한 기운이 없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말년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얼굴의 주름과 선이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관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름에도 좋은 주름과 나쁜 주름이 있습니다. 좋은 주름은 웃을 때 생기는 주름입니다.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이나 입가에 생기는 웃음주름은 복을 부르는 주름이라고 하지요. 이런 주름이 있는 사람은 인복이 있고 그 인복을 통해 재물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나쁜 주름은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입니다. 미간에 세로로 깊게 파인 주름이나 입꼬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주름은 운을 막는다고 전해지지요. 이런 주름은 본인도 모르게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자 얼굴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선들이 있습니다. 먼저 눈가의 선입니다. 눈 옆에 살짝 퍼지는 듯한 잔주름이 있으면 이건 웃음이 많다는 증거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만 이 주름이 너무 깊거나 아래로 처지면 안 됩니다. 살짝 위를 향하거나 수평의 느낌이면서 부드럽게 퍼져야 하지요. 입가의 범령선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선이 코 옆에서 시작해서 입꼬리를 감싸듯 흐르면서 살짝 위를 향해야 합니다. 이런 범령선을 가진 사람은 50대 이후 재물운이 크게 트인다고 전해지지요. 범령선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얕으면 복이 약하고 너무 깊으면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적당히 파여 있으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지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면 재물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간의 선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간에 세로 주름이 하나 있는 건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지만 2개 이상 깊게 파이면 걱정이 많고 운이 막힌다고 보지요. 특히 이 주름이 코까지 이어지면 재물운이 끊긴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미간에 주름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찡그리는 습관을 고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미간을 이완시켜야 하지요. 이 주름이 얕아질수록 재물운이 열립니다. 이제 기운이 트일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얼굴에 새로운 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미세한 주름이나 선이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마에 가로로 은은하게 이어지는 선이 생기면 이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또 코 옆에서 광대로 이어지는 살짝 올라가는 선이 생기면 인매군이 트인다는 뜻이지요. 이런 선들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운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이 만들어내는 재물운을 막는 표정 패턴도 있습니다. 늘 입을 삐죽거리거나 한쪽 입꼬리만 올리거나 눈을 치켜뜨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지요. 이런 표정을 반복하면 그 방향으로 주름이 고정되고 그 주름이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이 굳어지면서 나쁜 주름이 만들어지지요. 의식적으로 표정을 풀어주면서 화면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부자들이 금전운과 말년복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이건 처진 기운을 올리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눈가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지요. 이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주름이 만들어지고 나쁜 주름은 옅어집니다. 요즘은 간단한 시술로 인상을 바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간에 주름을 펴거나 처진 눈꺼풀을 올리거나 턱선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술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막혀있던 운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너무 과하게 해서 인위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시간을 과하게 거스르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개선해서 본인의 얼굴이 가진 좋은 점을 살리는 정도가 적당하지요. 결국 얼굴 관리는 운 관리입니다. 좋은 주름은 키우고 나쁜 주름은 줄이며 전체적인 흐름을 위로 올리는 것이지요. 이 관리가 쌓이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운이 따라오며 운이 바뀌면 재물이 들어옵니다. 재물운과 말년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오지요.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운이 오기 전에 가져야 할 태도는 감사와 준비인데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얼굴을 밝게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